어제 베이징 공항에서 모습이 포착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오늘 오후에 미국 뉴욕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미국 방문은 2000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김영철 통전부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미국에서 만나 이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 막판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2000년이었죠. 북한의 최고위급이 이제 미국에 가서 당시에는 차수가 갔습니다. 그죠? 조명록 차수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얘기까지 제가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군복 입고 사진까지 찍고 다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무산이 됐었죠. 네. 그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10월 달에 이제 조명록 차수고 당시는 이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됐습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만나고 클린턴도 만나서 북미 간에 이제 관계 개선을 하자. 더 이상 서로 적대시 정책 하지 말고 뭐 나와서 수교까지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올브라이트 장관이 그 약 한 11일 후인가 또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랑 공연도 보고 그 로켓 발사하는 장면도 보면서 예. 당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저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1998년 8월 31일 날 대포동 1호를 쐈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미사일 발사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미 관계는 이제 잘 될 거고 수교도 될 거고 모두 그것이 끝났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으면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클린턴 대통령이 안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중동 문제 때문에 안 갔다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그때 소위 강경파들도 많이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가면은 이용당한다 또. 예. 그러니까 평양 가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는 식의 아마 그 뭐 하여튼 어느 선에서인가는 모르지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하. 무산이 됐어요. 예.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북미 관계는 깨져버리는 예. 이런 상황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년 후에 만나는 건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지금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는 이제 훨씬 뭐 분위기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난 그 2000년에 조명록 그 차수가 워싱턴 방문했을 때 중요한 합의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북미 공동 커뮤니케라고도 하고 또 북미 공동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 공동 선언에 남긴 그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지금 그 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예.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킨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수교라는 내용보다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정전협정을 평화 보장 체제로 바꾸고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북미 공동선언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우리 정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 사실 이게 이제 무산된 게 너무 임기 말에 이 북미 간에 이제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미국 내에 그 특히 의회라든지 또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임기 말 거의 레임덕 예. 대통령이 이런 합의를 한다는 그러니까 게 그때랑 예. 비교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은 뭐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그때하고 이제 상황이 다른 것이 그때는 이제 미사일 문제였지만 사실 지금 핵 문제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때보다도 훨씬 사전에 많은 이제 실무 접촉을 통해서 합의 문안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의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거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부분에서도 이전보다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김현철 그 부위원장이 이번에 폼페이오를 만난다면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전보다는 좀 사전 조율이 잘 된 상태에서 회담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전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 두 사람은 세 번째 지금 만나는 건데 그것도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앞서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아주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서 훌륭한 팀을 구성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북미 회담 마쿠에서 성사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김영철이고요. 뉴욕으로 오고 있다. 내 편지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아직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베이징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뭐 1시 좀 지나서 탄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중국을 거쳐서 오는 거죠. 이 중국 거쳐서 오는 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까지 오는 게요. 지금 판문점에서 그동안 실무회담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어제 안 했어요. 하다가 이제 딱 중단이 됐고 그 안을 가지고 각각 김정은, 트럼프에게 지금 재가를 받는 이런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예, 그래서 왜 지금 늦어지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첫째는 역시 이제 그 제재 대상이거든요.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김영철이는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래. 근데 그걸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임시적으로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국무성에서 하는 게 물론 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만은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절차상에 제재 제재 해제를 해서 이제 임시 이제 사증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뉴욕에 이제 도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둘째는 이제 실무회담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열리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예. 오늘이 이제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회담이.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최고 또 지도자의 훈령을 또 받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거 폼페이오를 만나든지 뭐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라고 하는 그런 훈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실무 접촉에서 최종 어떤 방안이랄까요? 그런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지금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중국과의 또 조율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마 뭐 시진핑 일정이 뭐 잘 안 짜져 있다든지 어떻든 간에 북중 간의 조율이 잘 안 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냐. 물론 오후에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예. 지금 워싱턴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일단 뉴욕으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일단 폼페이오는 만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까? 뭐 이런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평양을 두 번이나 방문했고 예. 또 방문할 때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예. 뭐 어떤 측면에서 이제 상호주의 입장이라는 보면 김영철 위원장, 부위원장도 뉴욕을 지금 일단 방문한 거 되어 있지만 폼페이오하고 어떤 또 최종 조율이 또 잘 끝나고 그러면서 그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체제 보장 의지라든지 뭐 얘가 또 확인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예. 그런 맥락에서 뭐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또 워싱턴을 쉽게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어렵게 이제 가는 건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좀 직접 만나서 확인도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갔을 가능성도 지금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친서를 전달하려면 직접 전달해야 되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또 전달하는 방식은 또 이거는 관례에 안 맞기 때문에 예. 저는 만날 가능성도 트럼프 대통령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제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서신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편지에 대한 지금 답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직접 받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성공적으로 모든 걸 하고 있다고 하는 공명심이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잖아요. 모든 네. 걸 자기 공으로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워싱턴을 오라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취소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취소한다고 했지만 이게 내 뭐 완전 취소하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하고 싶으면 그렇죠. 생각이 바뀌면, 예. 편지를 보내든지 뭐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맞아요. 편지 들고 왔으니까 그 편지가 바로 이거다. 내가 요구했던 편지를 갖고 오지 않느냐 예.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이 확인을 할 겁니다. 친서인지를. 그러면 이건
직접 전달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 그렇게 아마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들일까요? 그러면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근데 네. 이제 결국 그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 정상회담까지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이제 김 위원장이 우선은 감사의 표시를 우선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평화 공존을 원한다. 예. 평화 공존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결국 이제 비핵화하고 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조율 부분인데 뭐 그분과 관련해서 이제 또 선의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그렇다면 그 지금 그 안에 뭐 편지는 편지지만 폼페이오와 지금 김영철이 만나서 최종 합의를 하고 담판을 지어야 될 뉴욕 담판이라고 뭐 명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뉴욕이든 워싱턴에서 담판을 질 내용 이것도 지금 아직 뭐 지금 회담 내용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고 협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 전망하기가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여튼 뭐 이게 쪽집게 과외 내지는 쪽집게 점쟁이가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쟁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비핵화 CVID와 체제 안전 보장이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인데 CVID를 어떻게 할 건가? 특히 미국이 원하는 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 핵물질, 또 뭐 연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다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뭐 일부 또 뭐 추측은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9월 내지는 10월 정도까지는 정말 가시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고 북한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줬을 때 당신들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에게는 자꾸 현찰로 달라 그러고 당신들은 어음을 지금 끊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예. 현찰 대 현찰로 바꾸자 이런 요구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다음에 북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이 핵 문제를 해결해 준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다른 문제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생화학 무기부터 시작해서 인권 문제, 아니면 뭐 세습 체제 문제, 뭐 더군다나 주체 사회주의 문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아이템이 또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예. 다시 말하자면 내정 불간섭인 것 같아요. 절대로 앞으로는 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북한을 압박한다든가 경제 제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 그러니까 내정 불간섭과 경제 제재 해제. 근데 경제 제재 해제는 왜 중요하냐면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미국 자본을 받아들이기 위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지난 그러니까 2017년 11월 8일 날 원비업법이라는 것을 미국 얘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래 가지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이나 기업을 규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게 통과 이렇게 오토미어 되면은 사건으로. 예. 중국이고 뭐고 아무도 북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그렇게 코치했을 것 같아요. 핵은 없애라. 그래서 금융 제재 해제를 빨리 받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물건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내정 불간섭과 금융 제재 해제가 아닌가. 이 문제가 지금 이번에 김영철이가 가서 폼페이오하고 일테면 극적 타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6월 12일 날 그대로 정상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쭉 얘기를 하셨으니까 계속 전문가들이 이제 그 부분을 예측하시고 분석을 한 부분이니까 오늘은 이제 그 정도로만 하도록 할게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중국에 사실 어제 왔잖아요. 어느 정도 통보를 하고 갈 정도면 금방 가도 돼요. 뭐 이런 내용이다. 중국은 참조만 하시면 되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계속 비행기표를 늦추고 있대요. 중국에서는 과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왜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는 건가? 중국과의 조율 때문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의문들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하루하루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할 거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중국이 계속 또 패싱 당하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 측의 고위 인사들도 계속 한반도 문제를 이제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영철 그 통전부장 같은 핵심 관계자로부터 자기들이 직접 설명을 듣기를 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북한 입장에서도 어떻든 중국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경쟁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중국과는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북한의 또 처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중국 쪽에 만나면 이제 뭐 이게 이제 당대당 교류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대미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느냐, 안 그러면 이제 왕치산 그 국가 부주석을 만나느냐. 이 세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주요 어떤 의견을 계속 그 타진해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예. 우리가 물론 또 북한도 나름대로 그 개별 채널을 통해서 중국 쪽에 설명했겠지만 직접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 예. 그 관련해서 중국의 또 새로운 입장을 정리를 하고 이럴 필요성은 서로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얼마나 미국하고의 이제 비핵화 합의 타결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어떤 중국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어떤 신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부분 간단하게 예.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황구 15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 중국 패싱 때문에 특히 그 3자 종전선언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 뭐 중국과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중국은 굳이 여기에 참여할 필요 없고 평화 협정 체결할 때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개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3자 종전 선언부터 예. 그건 안 되는 거고 4자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김영철에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뭔지 모르지만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판문점 실무회담 다시 어제 쉬었다가 오늘 이제 재개를 할 것 같아요. 오전에 판문점으로 성김등 미국 대표팀, 협상 대표팀이 이동을 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짚어본 거는 그동안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요거를 어느 정도 재가를 해주면 계속 이어갈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루어질 내용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뉴욕 회담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어느 정도 재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쪽에서 우리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또 백악관 쪽에 나오는 얘기는 특히 또 국무부 대변인도 제가 아침에 이제 CNN을 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회담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 이게 이제 그냥 홍보용 뭐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거로 저도 보고요. 왜냐하면 이 실무 회담이 잘 안 되면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가서 이 어떤 또 새로운 타협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오늘 만나는 내용은 이미 이제 재가를 받은 걸 가지고 실무자들이 최종 문안을 조직을 할 가능성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6월 12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만나서 뭐 성명서 형태로 나올지 공동 성명서 형태로 나올지 안 그러면 합의서 형태로 나올지 옛날에 이제 19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서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언으로 나올지 합의서로 나올지 어떤 형태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안이 이제 그 합의 문안이 조정이 지금 돼야 되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실무회담에서 합의문 초안이 저는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조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판문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쪽 얘기 중에서는 그 호텔이 아닐 것이다. 싱가포르 대통령궁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보안, 신변안전 보장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의 신변안전 보장이 뭐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혹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비행기가 격추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도착해서 어떤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을 북한은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호텔보다는 마리나 베이 샌즈나 뭐 이런 그 호텔보다는 역시 대통령궁이 가장 보안이라든가 이 경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씩 지금 말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나쁠 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내용은
크게 이견이 없으실 거 혹시 뭐 예. 덧붙일 얘기 간단하게. 예. 제가 2월달에 싱가포르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리아 샌즈 호텔이라든지 싱가포르라는 그 호텔도 그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묵지는 않았지만 체류는 안 했지만 한번 지나가 본 적도 있고 있는데 그 정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경호하는 게 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예, 많고 관광객 많고. 그 싱가포르라는 게 아주 작은 그 그렇죠. 도시 국가입니다. 예. 도시 국가고 호텔이라는 게 시내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경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게 아마 최고 경호 문제를 가장 그 고려해서 대통령 궁으로 이제 결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역대 본인의 재임 중에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예, 예. 이런 가운데 미국이요. 원래는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어제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기한 연기를 했거든요. 물론 회담 중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압박 카드로도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 대북 제재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북미 간의 이제 실무 접촉이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저는 취했다고 보고 일단은 하나의 당근 조치라 일단 보여지고요. 예. 사실 그 미국이 북한에 제재하고 있는 조치는 웬만한 그 조치는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제3국 기업을 이제 겨냥한 새로운 그 추가 제재 조치가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제재를 유예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가 가장 지금 시급한 자기들이 관철해야 될 과제고 어쨌든 미국이 이런 신호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이런 제재가 이제는 뭐 완화되거나 제재될 수 있다는 신호를 이제 강력한 신호를 보내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떻든 이 추가 제재는 북한을 움직이는 뭐 핵심 지렛대인 것은 또 분명하고 예.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단기간에 제재를 완화시키는 그런 성과를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또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아마 미국 쪽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청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사실은 뭐 정치적 선언도 중요하고 뭐 이 합의서도 중요하지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빨리 경제를 지금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에 조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이요. 오늘 뭐 논평을 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그 훈련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이게 8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항상 그 우리 뭐 군사 훈련과 관련돼서 이것도 예고된 훈련과 관련해서 꼭 이렇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는 고위급 회담 갑자기 취소하듯이 뭐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왜 이 상황에서 들고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역대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빙자해서 자기들을 진짜로 공격하지 않는가 이런 데 의심이 굉장히 많고 그 상위에서 북한도 이제 대응 훈련을 하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이런 일을 반복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육해의 그러니까 뭐 육지든 바다든 공중에서든 상호 적대지 행위를 하지 말자고 지금 어쨌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일환으로서 판문점 선언을 지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저는 훈련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것은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훈련을 하더라도 멀리 가서 하라는 얘기고 또 멀리 가서 하더라도 전략 자산은 절대 동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또 연막을 쳐놓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린다든가 자기들 뜻대로 또 북미 회담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비밀로 해서 남한을 공격한다든가 남한과의 이제 어떤 그 대화를 좀 무산시킨다든가 하는 이제 빌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그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군사 훈련은 북한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만든 지금 핵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핵실험장까지 선제적으로 지금 폭파시켜서 폐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이전과 같은 그런 또 한미 군사를 계속한다면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내 군부 강경파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여지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도 이제 국내 정치라는 게 존재하는데 핵
핵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포기하고 자기들은 최소한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똑같이 자기들 위협을 느끼는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뭐 이거 당장 중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국내 정치가 있고 또 한미 동맹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지만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정말 일관되게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한미 군사훈련 이 부분도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뭐 또 중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할 시기가 곧 도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간단하게 그러면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그러면 더 세분해서 더 들어가면 아니 한미 훈련이라는 건 매년 해왔던 건데 그러면 갑자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늘 나오는 뭐 B-52 같은 전략 자산 요거만 빠져도 좀 나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 속에는 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략 자산,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북한 가까이 또 한반도 가까이에 이렇게 근접하고 있는 그런 행위 자체도 사실은 문제 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전략 자산만 동원 안 해도 북한의 이제 계속 선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을 포기한다는 마당이니까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만이라도 좀 빠진다면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물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